여러분, 일본 경찰이 26년째 범인을 못 잡는 이유가 정말 범인이 한국으로 도망가서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한국인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황의 시선은 뻔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일본 공권력의 혐한이라는 커튼 뒤에서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수사해 보겠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밤부터 31일 아침까지 새해를 하루 앞둔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가정집. 여느 집처럼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던 그곳엔 내일의 계획을 세우던 평범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에 의해 이들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고, 행복했던 집은 한순간에 정적이 감도는 비극의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10시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범행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마치 승리감에 도취된 듯 현장을 즐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가족을 참혹하게 살해한 직후입니다. 온 집안에 피냄새가 진동하는데 범인은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4컵을 차례로 비워 나갑니다. 다 먹은 컵은 정갈하게 모아두기까지 했죠. 이건 식욕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공간을 완벽하게 모독하고 즐기는 악마의 만찬이었습니다. 멜론은 칼로 썰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범행 중 다친 손을 피해자가 쓰던 구급약으로 정성스럽게 치료한 흔적도 발견됐죠. 이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 자체를 오염시키고 장악하겠다는 지독한 우월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를 향해 이토록 대담한 메시지를 던진 걸까요? 일본 경찰의 자존심이 걸린 수사였습니다. 총 누적 인원 28만 명. 현장 근처의 모든 하수구를 뒤져서 범인의 DNA가 섞인 배설물까지 찾아냈습니다. 범인이 입고 있던 옷, 힙색 허리 가방이죠. 그리고 현장에 남긴 칼까지. 증거는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증거가 오히려 수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다 보니 일본 경찰은 금방 잡을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고, 초동 수사에서 범인의 도주 경로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28만 명이라는 28명이 아니고요. 28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그들의 무능을 숫자로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 아니었을까요? 수사가 미궁에 빠지자 일본 경치청이 꺼내든 카드는 아주 익숙하고도 비열했습니다. 바로 외국인 범죄 프레임입니다. 범인의 혈액에서 발견된 모계 DNA가 남유럽계와 아시아계의 혼혈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일본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면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없다. 범인이 입은 옷이 한국산이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자, 보십시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잡지 못하는 이유를 국경의 한계 탓으로 돌리면 경찰의 무능은 사라지고 국가 간의 문제가 되니까요. 일본 경찰은 진범을 찾는 대신 일본 사회의 분노를 돌릴 만한 만들어진 유령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신발은 일본 내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굳이 한국에서만 파는 신발이라는 설을 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범인이 일본 내부의 인물, 예를 들어 주일 미군 관계자나
일본 고위층과 연결된 자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죠. 모든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는 사이 진범은 유유히 수사망을 빠져나갔을 겁니다.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지킨 것은 피해자의 명예가 아니라 일본 경찰의 권위와 일본인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헛된 자부심이었습니다. 결국 세타가야 사건은 미해결 사건이 아니라 정치가 만들어낸 방치된 진실입니다. 국가가 무능을 숨기려 특정 민족을 낙인 찍을 때 진짜 악마는 우리 곁에서 웃고 있는 법이죠. 이 사건은 2010년 일본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감추려는 의지가 더 강하면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극적인 증명입니다. 범인은 아마 지금도 이 영상을 혹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어느 골목 혹은 도쿄의 지하철역에서 우리와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겠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유령 같은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그를 만들어낸 일본 사회와 공권력의 민낯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록 여기서 마칩니다. 황의 시선이었습니다.